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이틀째인 오늘 동해상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특히 이번 미사일은 지금까지 발사된 것 가운데 기술이 가장 진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모시고 북한의 의도와 우리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장광일 동양대 국방기술대학 학장,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북한이 기습적으로 또다시 동해상으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학장님, 오늘 이제 연습 이틀째지 않습니까?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어떤 의미의 도발이라고 봐야 될까요? 우선 이제 북한이 SLBM을 금년에 이제 4월달, 7월달 또 이제 이 을지 훈련 중에 해서 3번까지인데 네. 현재까지 발사된 것 중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것으로 일단은 평가하고,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조금 이따 우리가 토론을 네. 다시 하겠지만은 왜 지금 했을까 하는 점에서 본다면 역시 이틀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 우리 정부와 한미연합군이 동시에 지금 이 가장 큰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연습을 실시하면서 북한이 스스로 이 총참모부 또 조평통 대변인 심지어 외무성까지 나와가지고 이 북침 핵 연습이다. 조금이라도 침략의 기미가 보이면 핵을 가지고 선제 타격을 하겠다. 이런 그 수사적인 위협을 했는데 실제 잠수함 발사를 그것도 500km 이상 날아가는 그런 잠수함 발사 탄도탄 시험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빈말이 아니고 실제 그렇게 위협이 조금 징후가 보인다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능력을 나름대로 무력 시위를 했다는 그런 성격이 가장 대내외 이제 과시한 거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사실 우리 국민들 가장 우려하고 관심 있는 부분, 이번 SLBM 미사일이 500km를 나갔다. 또 전문가들은 대부분 사실상 성공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500km가 발사됐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양 의원님? 일단 여태까지 한번 발사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2015년 봄 정도에 처음 발사가 있었죠. 이때 보고 있으면 각도도 굉장히 좀 맞지 않고 별로 많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되려 그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그냥 북한이 그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무리로 내보내고 점화까지는 할 수 있겠구나. 굉장히 이제 그렇게 좀 얕잡아 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4월이 되면 상황이 틀립니다. 올해 4월 발사를 보고 있으면은 일단은 발사체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그 이전에는 액체 연료 쓰는 그 미사일 발사를 했고 그다음에 이 별로 그렇게 그닥 신뢰성이 없어 보였는데 이제 그 북한이 계속 이제 올해 3월, 4월 김정은이 이제 여러 차례 그 어떤 이 고체 연료 그 로켓에 관해서 이제 참관하러 갔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발동기 실험을 끝나고 난 다음인데 이게 발사하는데 얘가 보니까 바로 그 실험했던 고체 연료를 장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얘기한 것이 기억나시겠지만은 이제 지난번에 무수단 미사일 발사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북한이 원래 갖고 있던 게 스커드 미사일, 그다음에 스커드를 조금 개량한 노동 미사일. 이거 사실 기술이 뿌리가 한 뿌리입니다. 이거를 한 세대라고 본다면은 무수단 자체는 이제 완전히 다른 엔진 로켓을 쓰기 때문에 로켓 모터 쓰기 때문에 얘는 그야말로 2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날아갈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이 SLBM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무수단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뿌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수단이 결국은 그 구소련이 가지고 있던 R-27이라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그대로 카피를 해서 나온 것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 발사 북한 쪽에서 북극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북극성도 사실 그 R-27에 바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뿌리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작년 발사했을 때 작년에 액체라고 말씀드렸죠. 그때는 심지어 내부까지 똑같았어요. 근데 올해는 완전히 다른 성태, 그러니까 안에 고체 연료를 집어넣은 그 안에 연료가 그 어떤 뭐라고 그럴까 형태가 다른 미사일 발사했는데 이게 성공을 했다. 그럼 이제 고체 연료 기술까지도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국민들은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좀 많은 전문가들이 진단하시기를 이게 물론 시도는 하고 있지만 상당히 기술적 발전이 더딜 것이다라고 했는데 좀 너무 갑작스럽게 되는 건 아닌가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게 절대 우습게 보지 마라. 얘들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라고 말씀 누차 드렸습니다. 이게 결국 북한이 최소한 이것을 이 실험 준비를 한 것은요. 1990년대 초반부터 한 겁니다. 이미 SLBM을 이미 그때부터 그러니까 무수단이 나왔다는 것 자체도 무수단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27이라는 소련의 그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가지고 얘는 일단은 당장 기술이 안 되니까 지상에 쏠 수 있게 한 것이고 그다음에 얘를 정말
이제 잠수하면서 쏠 수 있게 만든 게 이번에 이제 계속 보여준 북극성인데 결국 이게 보면은 최소한 20년 정도는 20년 이상은 준비를 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단순히 뭐 어제 오늘 준비해가지고 갑자기 쏴서 올렸다.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대략 북한이 눈치 보고 주변국 눈치를 보느라고 이걸 함부로 실험을 못했지. 기술을 그런 감춘 것이다. 뭐 감췄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나름 어떤 그런 자신감은 있었겠죠. 그러니까 쏴서 입증할 기회가 그동안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쐈을 때 그 뒤에 뒷감당이 예전에 안 됐는데 이제는 갈 때까지 갔으니까 그냥 최대한 다 해보자. 이런 스탠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학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이제 대략 그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 SMBA를 우리가 한 5단계 정도로 그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단계 같으면 수중에서 사출 시험하는 정도. 물 위로 올라오는 그냥 그 지상에서. 지상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걸 바다 밑에 넣어가지고 수중에서 사출 시험을 하는 정도. 세 번째는 이제 수중에서 사출 시험을 하면 초기 비행을 하고 그 초기 비행을 넘어가면 이제 정상적인 비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 무기의 모든 것을 넣어가지고 무기 실험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실전 배치하는 대략 한 요런 5단계를 거쳐가는데 지난 이제 금년 4월 23일이죠. 그다음에 7월 9일 날 했던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략 그 수중 사출 시험과 초기 비행.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실패라는 표현을 조심스럽게 썼는데 그 북한에서는 오히려 4월 23일도 그 다음날 노동신문 같은 데서는 아주 김정은이가 나와가지고 대대적인 선전을 했거든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미국과 한국의 뒤통수에 뭐 비수를 꽂을 수 있게 되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네. 아마 내일쯤 제가 볼 때 뭐 노동신문이라든지 또는 북한 매체를 통해서 김정은이가 등장하거나 아니면 대대적인 아마 이 선전을 하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만 어쨌든 그런 3단계, 4단계 정도로 지금 진입하고 있고 그 속도도 상당히 빨라졌다. 그런 점에서 위협의 이 인식을 위협을 인식을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조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고 또 사거리가 아까 500km라고 그랬지만은 조금 전에 들어오면서 이제 연합뉴스를 보니까 이 공중으로 고각으로 많이 쏘았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더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제 이 정상적인 각도로 쐈다면 500km가 아니고 7, 800, 한 1000km도 날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상에 조금 전에 말씀했던 노동 미사일 정도 한 1000km 내외의 미사일 정도의 사거리를 가진 그런 능력이다라고 하면 그긴 대단한 거죠. 거기다가 만약에 이제 핵 소형화가 성공이 됐다면은 핵을 수중에다가 넣어서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잠수함까지 예컨대 핵잠수함이라든가 규모가 큰 잠수함까지 건조할 능력을 갖춘다. 그러면 미국 본토까지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충분히 배제할 수 없죠. 근데 단지 이제 그 잠수함을 또 그렇게 크게 만들고 핵잠수함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문제고. 이건 뭐 뚝딱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노력은 아마 계속 시도는 할 겁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북한식의 비대칭 위협.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큰 잠수함을 무리해서 만들기보다는 지금 갖고 있는 이 심포급 한 2000톤급인데 이는 심포급을 갖다가 몇 대 더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한두 발씩이라도 거기 가지고 분산 위협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 뭐 제 생각입니다. 예, 이제 저는 조금 이제 입장이 틀린 것이요. 이게 잠수함이 이 SLBM이 갖는 가장 큰 가치는 결국 뭐 이게 뭐 기습이건 뭐건 간에 제일 핵심적인 건 뭐냐면 쟤들 입장에서는 억제력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뭐냐면 이 억제력의 의미가 있으려면은 장기간 물에 들어가서 대기해서 쏠 수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저 심포급 같은 경우는 저게 실제 작전에서 의미가 없고 우리가 지금 저 상태에서 겁낼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디젤 전기 추진식 잠수함인데 지가 얘가 기껏 해봐야 이틀도 물속에서 있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결국 반드시 재충전을 위해서 올라와야 되고 그럼 바로 그때가 얘를 찾아서 죽일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논리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냐면 SLBM을 갖고 있는 나라는 필연적으로 핵 추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물속에 장기간 오래 있으면서 할 수 있으니까 이게 꼭 미국을 가고 가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물속에서 오래 버티기 위한 노력을 어떤 식으로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핵 능력이 없어서 아마 핵 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또 뭐가 있냐면은 공기 불요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이 엔진을 갖다가 이렇게 이 충전기를 갖다 돌리는 그 발전기 돌리는 거를
그 산소 없이 그냥 물속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거든요. 산소를 가지고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가지고 안으로 들어간다. 아니면 연료 전지 같은 걸 갖고 들어간 게 사실 우리 군이 그렇게 운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같은 디젤 전기식 잠수함이라도 거의 뭐 한 10며칠 이상을 갖다 작전을 합니다. 근데 최소한 얘들이 그거를 할 가능성은 지극히 높고 그게 아니면은 이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어떤 또 귀결이 되냐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거냐? 이건 100% 핵 잠수함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도 그러니까 대응할 우리가 수 없다. 예,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얘들보다 조금 더 오래 머물고 아예 얘들 그 기지 앞에서 지키고 있다가 얘를 필요에 따라서 추적도 하고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격침을 시켜버리고 그런 능력을 갖지 않으면은 네. 이 SLBM은 상당히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양 위원님께서 이제 결국은 수중 킬체인을 이제 언급하시는 것으로 좀 들리는데 학장님 보실 때 우리 수중 킬체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갖춰 나가야죠. 갖춰 나가야 되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제가 보태자면은 사거리가 예. 500km에서 더 나갈 수 있고 뭐 1000km까지도 나갈 수가 있다면은 북한 입장에서 사실은 그 핵 잠수함이나 3000톤급 이상의 큰 잠수함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국제적인 여러 가지 감시. 자재라든지 예, 뭐 이런 예. 등등의 그걸 고려했을 때 그러면 하루 또는 이틀 정도의 작전을 통해서 수중으로 들어간다면은 네. 거기서 충분히 한반도 어디든지 타격할 수 있는 위치로 가서 사실은 은밀하게 타격은 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위협이 대단히 지금 가중됐다. 아주 심각하고 엄중해졌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타격하기 예, 예. 위해서 제가 볼 때 우리 지금 갖고 있는 킬체인 그다음에 이제 그 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 이거에 KLMG. 대한 것을 갖다가 조금 더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고 흔히 얘기하는 수중 킬체인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빨리 이 3000톤급 그다음에 필요하면 핵 잠수함도 가지고 수중의 우위를 갖다가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전력을 확보해 주지만 안 되는데 그것은 군도 책임이 있지만은 정치권에서 특히 국회에서 예산을 뒷받침해 주지만 이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 근데요. 또 이번 북한이 SLBM을 기습적으로 발사한 데는 우리 이제 한반도 내 지금 사드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지금 논란, 찬반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의식한 거다.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거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뭐 너희가 사드를 어디에 배치하든 잠수함을 가지고 한반도 어디든지 타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사드가 배치되지 않으면은 방금 얘기했듯이 노동 미사일 같이 사거리가 긴 이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지금 갖고 있는 패트리어트 2, 3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어림없다. 얘기죠. 그런 네. 차원에서 오히려 사드 배치에 대한 명분과 정당성을 오히려 제공해주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삼국 회담 지금 네, 일본에서 한중일 열리고 회담. 있는 네. 그 왕이 부장도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않다.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은 조금 더 표현하게 얘기하면 지금 중국이 사드 배치를 북한의 입장에서 상당히 그거 해주고 있는데 왜 이러냐? 오히려 북한이 너희가 이러면은 더 힘들게 하지 마라. 그런 어떤 뭐 이렇게 사실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런 함의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보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북한이 결국 이러한 그 어떤 능력을 할 때 사실 북한이 돈이 많은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캄보디아 정도 수준의 GDP를 가진 나라인데 이 나라가 지금 거의 10개에 가까운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동시에 돌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모든 그 군사적인 능력을 이 소위 이제 미사일 쪽에 이제 소위 전부 몰아서 이제 투자하겠다 선택과 집중을 지금 그렇게 가는 거고 왜냐하면은 과거를 보고 있으면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 병력 어떤 군사력을 증강해 나갈 때 사실 우리 육군 위주로 해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워낙 저쪽이 많은 병력을 갖고 있으니까. 네. 근데 지금 저쪽도 어떻게 보면 그 많은 병력이 그 어떤 전쟁 능력으로서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결국은 전략군을 좀 앞으로 내세워서 전략군에게 모든 것들을 투자하는 비대칭 전략으로. 그런 형식으로 이제 끌고 나가게 되는데 뭐 그럼 그렇다고 해서 뭐 얘기하는 뭐 핵 경제 병진 해가지고 해서 뭐 핵 개발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인원은 전부 경제 건설에 투입하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보면은 결국은 이 우리가 보듯이 왕조 아니겠습니까? 이게 북한이 왕조입니다. 왕조 국가의 특성은 뭐냐면은 국민이 잘 살고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왕조 자체가 얼만큼 오래 버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 아닙니까? 이 뭐 조선이 망해가지고 없어질 때도 마지막에 황실이 요구한 것은 이 을사조약 안에 들어간 것도 황실 그걸 앞으로 어떻게 접해줄 건데 이걸 집어넣듯이
그런 그 이 김씨 일가를 어떤 식으로 이제 해 나갈지 이제 이 그림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저는 명확히 얘기를 해야 될 게 그럼 과연 이 좋은 패를 이 핵이라고 하는 핵 개발이라고 하는 패를 북한이 볼 때 이게 이런 꽃놀이 패를 이걸 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 이거 놓을 때 정권 붕괴다. 자체가 완전히 다 무너지고 하는데 그럼 뭐 이게 경제적으로 잘 사고 뭐하고 우리가 아무리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뭐 육자 회담을 통해서 대화의 테이블을 끌어들인다.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뭐 협상의 자리를 끌고 나간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북한이 핵을 놨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놓지 않을 때 그러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좀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중국 같은 나라들이나 이런 경우는 사실 이런 게 귀찮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북한 사태가 불거져 나오는 게 귀찮은 거고 이거를 앞으로 관리하고 북한을 비핵화시키고 이럴 의지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현상 유지가 좋다. 왜냐하면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강대국, 뭐 미국을 포함해서 강대국들 자체는 이 안에서 뭔가 이 현상 변동이 일어나고 시끄러워지는 게 싫을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상황 자체를 결국 뭐 시끄러운 게 싫으니까 조용히 있다 보니까 지금 북한이 어느 순간 핵을 가지게 됐는데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우에도 뭔가 좀 이런 저쪽이 핵을 가지게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뭐 제가 뭐 핵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야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미국 뭐 하고 있었냐? 지금 우리가 한미 동맹이 지금 갖는 가치는 북한의 핵의 이런 위협에 대한 것들을 막아주는 건데 그러면 하다못해 핵 공유라도 같이 하자. 상당한 억지력이 필요하다. 지금 이 정도의 억지력 가지고 어림도 없다. 없다. 니들이 사드 갖다 놓고 이런 거 갖고는 말도 안 된다. 판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다 전반적으로 다 동의를 합니다. 이 쉽게 얘기해서 이제 북한의 핵 위협, 특히 이번에 지금 SLBM을 쐈다는 그런 이제 핵 위협의 다종화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봐야 되겠죠. 핵을 가지고 운반할 수 있는 수단은 항공기. 2차 대전 때 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했던 그 항공기를 가지고 우리 지역 또는 어느 지역에 가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거의 전시에. 두 번째는 이제 미사일 가지고 쏘는 거거든요. 미사일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소형화시키고 경량화시켜가지고 탑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계속 가성할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이 수중에 들어가서 몰래 들어가서 이제 쏠 수 있는 SLBM인데 어떤 의미에서 하여간 이 핵을 다종화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아까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정말 엄중해지고 지금 위중해지고 있다 하는 이런 위협의 인식을 갖다가 우리 국민들이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응에 관련해서는 역시 이 확장 억제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끔 좀 더 미국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미국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형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가질 수 있게끔 지금 뭐 2020년대 초중반까지 이렇게 갖춘다고 하는데 지금 벌써 5년, 7년 아닙니까? 그 앞당겨서 가속화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하지 않으면 북한의 임한 위협은 실존화되고 우리의 대응은 떨어지고 하는 그런 갭이 있기 때문에 이 갭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된다. 이번 북한의 SLBM 도발이 사실은 지금 태용호 북한 공사의 귀순, 망명으로 인한 북한 체제를 동요를 막고 하기 위한 것의 하나의 일환이다. 그런 거 맥을 동시에 북한의 붕괴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점에서도 제가 볼 때 내부적인 요인으로 본다면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우선 태용호 망명으로 인해서 뭐 내부 그러니까 일반 그 인민들의 그 일상이 흔들리지는 않겠지만은 엘리트층과 지도부에서는 사실상 상당한 균열과 쇼크를 받은 것만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잡고 또 북한으로 보면 내일이 성군절이고 모레는 뭐 청년동맹 9차 대회를 크게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쯤 미사일을 발사해서 내일은 대대적인 선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어떤 그 민심을 결집시키고 또 이 결집시킨 것은 결국 김정은의 리더십과 치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국내 통치의 일환이 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대외적인 것, 대내적인 것을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또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북한 이러다가 또 엄청난 또 도발, 뭐 핵실험, 또 우리가 상상 못하는 어떤 도발을 또 해오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한번 1983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면은 2월 말에 이제 이웅평 대위가
미국이 몰고 오고요. 그 다음에 한 이제 5월 정도에 보면은 이제 그 귀순자가 와서 제사 땅굴의 존재를 알려주고 그러니까 결국 그해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범아 아무산 테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결국 자신들이 뭔가 좀 불리하고 흔들릴 것 같다라고 네. 생각하게 되면은 필요하다면은 과감히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천안함 뭐 폭침이라든가 연평도 포격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등장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그런 공격이다라고 여태까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 상황 자체가 야 이게 나라가 뭐 흔들릴 정도의 그 어떤 좀 그런 그 파급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은 북한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 우리가 한번 그 지뢰 맛을 도발. 봤죠. 지뢰 도발, 포격 도발. 근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다음에 만에 하나 지금 그거야 그냥 뒤에서 그냥 지뢰 신고 도망간 그런 행위인데 거기를 뛰어넘어서서 만약에 핵실험. 이 DMZ 지역에 뭔가 포탄이 떨어졌을 때 터진다든가. 우리가 어떻게 네네네. 대응할지 이런 걸 본다든가 테스트 뭐 말씀하신 대로 아니면 이제 뭐 핵실험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뭐 실험종이라고 해서 발사를 했는데 엉뚱하게도 이렇게 좀 애매한 지역, NLL 지역 같은데 이제 뭐 서해 쪽에 아니라 동해 쪽에 떨어진다든가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심하면은 국내에서 막 그 난리가 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남 갈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거든요. 예. 게다가 지금 보면 내년에 우리는 또 대선 아니겠어요? 대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그 쏘고 도발을 해서 손해 볼 장사는 아니기 아니다. 때문에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들고 나갈 가능성이 네. 높다는 것이죠.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중국 입장 아까 굉장히 곤란해질 것이다. 그만해라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했다고 하는데 중국이 뭐 그렇다고 그래서 제재를 강하게 나올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물론 도발의 수준에 따라서 좀 틀리겠죠. 틀리겠지만은 제가 볼 때 북한이 이 자기 나름대로의 마이웨이는 가려고는 할 겁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이라든지 네. 2월 달에 있었던 장거리 미사일을 곧 할 것 같지는 않고 물론 만약에 한다면 할 수도 예. 있습니다.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책골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 중국이 지금 뭐 사드라든지 이런 입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 완전히 깨질 수 있는. 다시 무시화될 수 있고 국제적인 명분도 사실상 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도발은 할 수 있겠지만은 이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분간 그렇게 쉽게 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정부에서 지난 일요일 날 그 통일부에서 테러 경보를 갖다가 발령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발표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령했다고 보는데 그런 어떤 상당한 정도의 움직임이 예. 우리 국경 근처나 또는 우리 교민들이 뭐 우리 국민들이 네. 여행 가는 그런 네, 지역에 충분히 감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절대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지금 그 미국의 소위 그 테러 지원국 같은 거 그게 예. 지금 2007년인가 2008년에 그 사실상 그때부터 해제가 돼서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걸 재지정한다든지 해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압박과 제재를 갖다가 좀 더 강력하게 강하게 하는 이런 준비를 해서 김정을 갖다가 바짝 쪼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강한 압박, 물샐 틈 없는 압박을 해야 된다 그런 지적이신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리 좀 해주시죠.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 국민이 그동안 너무 관심이 없었어요. 이렇게 뉴스 나오고 쏠 때나 지금 이렇게 와서 보고 계시지. 평상시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꾸준하게 이런 요구를 해야 되는데 보면 당장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정치권이 관심이 없으면은요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냐면은 이게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이 상황들을 인식을 해서 네. 정치권에서 대려 압박을 해가지고 해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한번 내놔봐라. 여태까지 무슨 뭐 이렇게 뭐 민생 해결하는 뭐 하면서 해결책 하나 제대로 내놓지 못한 정치권인데 최소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결하라고 국민들께서 좀 요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의 도발도 위협이지만 우리 남남 갈등, 국가 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단합도 어느 때보다 시급한 때인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